이탈리아 기행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작품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프랑크푸르트의 호텔 갑부였고 아버지는 황실 고문관이었습니다. 또한 외할아버지는 프랑크푸르트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엄마는 시장의 딸인 셈이죠. 그의 집안은 귀족은 아니었지만 프랑크푸르트 지역 실세이자 부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23살 나이에 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란 작품이 당시 유럽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괴테는 일약 유럽 최고의 아이돌 스타가 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의 작품으로는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와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괴테 나이 32살에 집필하기 시작을 했고 72살에 완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0대에 집필하기 시작한 파우스트가 최종 완성된 것은 82살이었습니다. 이번에 읽은 이탈리아의 기행 역시 37살부터 약 1년 10개월간의 이탈리아 여행 기록을 64세의 나이에 집필을 하기 시작을 했고 80세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런 작품 하나하나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는 듯합니다. 또한 그런 자기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판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내가 이 책을 읽은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여행을 했으며 여행 중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의 기록을 보고 나의 여행기에 참고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37살에 다녀온 이탈리아 여행의 흔적을 64세에 집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일약 스타가 되자 자의반 타의반 정치에 뛰어들게 되고 33살에는 황제로부터 귀족 칭호도 받지만 주변의 이목이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자유분방한 성격 탓인지 어느 날 갑자기 휘황차 머물던 그 팔스바트를 떠나 이탈리아로 혼자 훌쩍 떠납니다. 그는 미네를 경유해서 볼차노, 트렌토, 베로나, 비첸나, 파도마를 거쳐서 베네치아에 도착한 후에는 내륙을 관통해서 로마로 바로 갑니다. 이후에는 나폴리를 거쳐서 시칠리아에 다녀오고 다시 로마에 돌아온 다음에는 11개월가량을 그곳에 머물면서 현지인처럼 살아갑니다. 작품에서는 괴테는 이탈리아 각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느낀 각 지방의 건축 양식이라든가 기후, 토양, 생활 양식,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등을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수많은 예술품, 특히 라파엘로를 극찬을 하는데 관람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나폴리에서는 화산이 활동 중인 베수비오니 산 정상을 수차례 오르면서 살아있는 화산의 자연과 용암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 이탈리아를 다녀온 후에는 8개월이란 긴 시간을 로마에 머물면서 그곳 사람과 교류를 갖는 외에도 그림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책에서 괴테의 사상과 인문학적 견해 중에서 나를 전율케 한 몇 소절을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57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볼차노에서 토론토까지는 트렌토죠. 트렌토까지는 9마일 정도 거리인데 계곡은 점차 비옥해진다. 높은 산지에서는 어떻게든 근근히 살아남으려고만 하던 식물들도 여기서는 모두 힘과 생기를 증가시키고 있다. 태양은 따뜻하게 빛을 뿌리고 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것이다. 여기서 이 말이 참 이상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냉혹한 현실에서는 잊고 있던 하나님도 상황이 좋아지면 찾게 된다는 건가? 그 반대 아닌가? 글이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칭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다음은 114쪽입니다. 내가 성 유스티나 교회 안에 언제까지라도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곳은 길이는 400피트 정도의 천장은 비교적 높고 넓이도 상당한 응대하고도 소박한 건축물이다. 오늘 저녁 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이때 나는 정말로 고독하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나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내가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제 역시 그 여행지에 가면 간혹 나 혼자 사막에 홀로선 어린 왕자가 된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는 114쪽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 북극의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북극이라는 게 이제 독일, 북쪽에 있는 독일 쪽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어두운 다음에 작별 인사를 할 때 언제나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은 딱 한 번, 그것도 날이 저무려고 할 때 방에 등불을 가지고 오면서 행복한 밤입니다 라고 한다. 두 나라 말의 뜻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것이다. 사실 모든 언어의 특성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장 고상한 것으로부터 가장 저속한 것에 이르기까지 언어는 성격, 기질 또는 생활 상태 등과 같은 그 국민의 특이성과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 중에 흔히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이곳 사람들은 이상해, 뭔가 비합리적이지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말이죠. 다음은 246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내가 여기 머무르고 있는 것은 불과 몇 주일에 지나지 않지만 나는 그동안 많은 외국인이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존중해야 할 것들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놀라다가도 이제는 놀라는 것에 지치고 말았다. 이렇게 스쳐 지나기만 한 여행자들이 독일에 돌아가서 로마에 관해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이제 나는 놀라지 않는다. 또한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참 가볍게 스쳐가는 관광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갔다 온 다음에, 그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그 지방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291쪽입니다. 나 역시 흔들리고 있는 바다에서 항구를 향해 키를 잡고 있다. 등대불이 때때로 장소를 바꾸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나는 그저 그 불을 단단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끝내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나폴리로 출발해 즈음하여 언제나 나 자신도 모르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이별과 미래에 있을 최후의 이별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준비를 지나칠 정도로 한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더욱 강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그렇죠. 우리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하루하루의 이별을 위해 너무 많은 준비를 하죠. 천수를 다하고 최후의 이별을 맞이해도 우리는 인생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2권 79쪽입니다. 오후가 넘었지만 배는 나의 소망대로 나폴리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도리어 우리 배는 끊임없이 서쪽으로 밀려서 카프리 섬 가까이 와 있는데도
점점 미네르바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양새다. 모든 승객들은 초조를 참지 못하고 있었으나 세상을 화가의 눈을 가지고 관찰한 우리 두 사람은 극히 만족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번 여행이 우리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이날 일몰경에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곳은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 인접한 산들과 같이 우리 눈앞에 누워있고, 나무로 뻗쳐있는 바위는 벌써 푸른 기운이 도는 색조를 띠고 있었다. 미네르바 곳에서 소렌토에 이르기까지 해안은 석양을 받아 길게 이어져 있었다. 베스비오 산도 모습을 드러냈다. 봉우리 위에 수증기가 소용돌이 치며 동쪽으로 길게 낀 것을 보면 최근에 강력한 폭발이라도 있지 않았나 추측이 된다. 최근에는 가프리가 험하게 솟아있고 투명한 푸른 기운이 낀 안개 속에서도 암벽을 완전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조용하고 거의 파도가 없는 바다가 빛나고 있었는데, 바람 한 점 없이 마치 맑은 연못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황홀하게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크니프는 어떠한 화가도 이 조화를 그려낼 수는 없을 것이며, 아무리 노련한 화가가 최상급의 영국제 연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 선을 그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길게 탄식했다. 낙천적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녀야 할 여행자의 모습인가? 지난해 가을에 미국 서부 캠핑카 여행을 위해서 LA 도착하자마자 서부 캠핑카 여행을 떠났는데 LA에 도착을 하니까 우린 속칭 여행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남은 여행에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도 나는 여행 내내 사기당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결과 나는 여행을 망치고 말았죠. 89쪽에는 이 책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저가 쓴 전쟁사의 복음과는 전쟁사가 연상되는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을 간단히 말하자면, 고대 작가들은 존재를 묘사하고 우리들은 효과를 묘사한다. 고대 작가들은 무서운 것을 표현했지만 우리들은 무섭게 표현한다. 고대 작가들은 유쾌한 것을, 그리고 우리들은 유쾌하게 그리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극단적인 것, 부자연스러운 것, 허위의 우아함이나 과장은 모두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효과를 내려하거나 효과를 노려서 창작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아무리 독자에게 10분 느끼게 하려고 해도 아직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건 혹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술해야 되도 그 일을 포장하는 데 더 익숙하죠, 사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좋아하는 글이 이제 시저가 쓴 전쟁사인데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은 391, 392쪽입니다. 이번 주는 좋은 일이 많아서 되돌아보면 마치 한 달을 산 듯합니다. 첫 번째로 파우스트에 대한 기획을 세웠습니다. 이 수술 작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이 지금 쓰이든 15년 전에 쓰였던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을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의 전체를 연결하는 실마리를 다시 찾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타소의 구상도 잘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권에 수록될 여러 가지 시들도 거의 다 정서가 되었습니다. 예술가의 지상순례는 개작되어야 하고 예술가의 신격화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젊은 시절의 작품들에 관해서 요즘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모든 세부들이 완전히 생생해졌습니다. 참으로 기대가 되고 마지막 세 권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내 눈앞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오로지 원하는 것은 이미 생각한 것을 한 걸음씩 진행시키기 위한 마음의 여유와 평온입니다. 그렇죠. 기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작품은 기승전결을 구상하지 않고 글을 써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내가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먼저 체류 여행을 선호하는 나로서는 괴테의 여행 방식에서 뭔가를 얻을 필요성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작품에 대한 완벽한 기억력은 높이 사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글이고 무엇을 표현하려는 것인지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느낀 점을 나열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맞습니다. 다음은 30대 후반에 다녀온 이탈리아 여행 메모 혹은 일기일 수도 있을 그러한 것을 기초로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를 작품화하기 시작해 80살에 완성한 것, 그 자체는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30살의 시야와 식견 그리고 감성을 64살의 노인이 어떻게 정확히 묘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글은 64살의 노인이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쓴 기록입니다. 어쩜 오히려 이것이 나의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내 나이 어느덧 65. 이 나이에 37살의 정서로 쓴 여행기를 읽는다는 것에 시작을 망설였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인문학을 읽고서 그 독후감을 독서노트 형식으로 블로그에 저장을 해왔는데 이걸 영상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올림픽공원에 눈 내리는 날 집 앞에 한번 나와봤어요. 재밌는데 이거? 남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촬영을 하면서 나레이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몇 번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내가 전화를 통화를 하는지 일기 쓰는지 나레이션 하는지 어떻게 알아. 해봐야 되겠네. 이것도 10건 100건 총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만약에 누가 이거 제 영상을 봤다면은 좀 낯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봐주셔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야, 오빠. 맛있네 이거. 맛있어. 먹어 하니까 먹어. 그냥 먹으려면 네 먹어. 풍성합니다 뭐. 됐어. 시잘 때. 루비야, 엄마 물어.